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건강길라잡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어깨 통증으로 힘들어하시는 질환, 바로 오십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십견은 말 그대로 50대에 주로 발생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연령대 상관없이 30대, 40대 젊은 층에서도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어 더 이상 50대만의 질환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오십견은 과연 무엇이며 어떤 증상을 보이고 최신 의학 기술을 바탕으로 한 치료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어깨가 뻐근하다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이므로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오십견의 정식 의학 용어는 유착성 관절 낭염 히시브 CAPSULITIS입니다. 이 이름이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깨 관절은 상완골의 머리 부분과 견갑골의 관절화가 만나 이루어지는데 이 전체를 감싸고 있는 주머니 형태의 조직을 관절낭이라고 합니다. 오십견은 바로 이 관절낭에 염증이 발생하고 이 염증이 지속되면서 관절낭 자체가 두꺼워지고 쪼그라들며 서로 달라붙는, 즉 유착이 진행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유착이 발생하면 어깨 관절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관절낭의 유연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 이는 곧 어깨의 통증과 함께 관절 운동 범위의 제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마치 무엇인가 걸리는 듯한 느낌이나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팔을 특정 방향으로 들어 올리거나 뒤로 젖히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십견을 단순한 근육통이나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며 방치하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십견은 자연적으로 호전되기도 하지만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통증과 강직이 장기화되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 지체 없이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십견의 정확한 발생 원인은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강력한 위험 요인들이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오십견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모든 조직들은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됩니다. 어깨 관절 주변의 인대, 힘줄, 그리고 관절낭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탄력을 잃고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며 작은 충격이나 염증에도 취약해지면서 오십견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됩니다. 또한 현대인의 생활 습관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장시간 컴퓨터 사용,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인해 목과 어깨가 앞으로 굽는 잘못된 자세가 지속되면 어깨 주변 근육과 관절에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어깨 관절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결국 오십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 역시 오십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평소 어깨를 잘 사용하지 않거나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에게 순환이 저하되고 관절 주변 조직들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기계가 오랫동안 작동하지 않으면 녹슬고 뻑뻑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어깨 관절의 유연성과 혈액순환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반대로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갑작스러운 외상으로 인해 어깨 부상을 입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염증 반응이 유발되어 오십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어깨 주변의 회전근개 손상이나 이두근, 건염 등이 선행된 후에 오십견이 동반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외에도 전신질환과의 연관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혈액순환 장애와 염증 반응, 조절 능력 저하로 인해 오십견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약 24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 이상, 심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도 오십견 발병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을 고려할 때 오십견은 단순히 어깨만의 문제가 아닌 전신적인 건강 상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십견의 증상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특징적인 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증상의 양상이 다르므로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통증 디프리징 스테이지 또는 염증기입니다. 이 시기는 보통 몇 주에서 길게는 9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어깨에 점진적으로 통증이 발생하기 시작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증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특히 밤에 통증이 더욱 심해져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자리에 들면 자세를 바꾸기 어렵고 아픈 어깨 쪽으로 돌아눕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통증 때문에 어깨를 움직이는 것이 두려워지면서 무의식적으로 어깨 사용을 줄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관절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동결 기프로전 스테이지 또는 강직기입니다. 이 시기는 보통 4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지속됩니다. 통증의 강도는 통증기보다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 제한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외전 동작이나 옆으로 벌리는 외회전 동작, 그리고 등 뒤로 손을 뻗는 내회전 동작 등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어깨 움직임이 현저하게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머리를 감거나 옷을 입고 벗는 것, 식사할 때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가는 것, 심지어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는 것과 같은 사소한 동작들까지 매우 힘들어집니다. 어깨가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뻣뻣하게 굳는 느낌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오십견이라는 이름이 2단계에서 유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어깨를 조금만 움직여도 뻣뻣함과 함께 제한된 범위에서 통증이 느껴지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해동기 소잉 스테이지 또는 회복기입니다. 이 시기는 보통 5개월에서 24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통증은 점차 감소하고 굳어있던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얼어있던 얼음이 녹듯이 어깨 움직임이 조금씩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해동기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오십견이 완전히 치료된 것은 아니며 상당수의 환자분들이 완전한 운동 범위 회복에는 실패하고 일부 제한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도 꾸준한 재활 운동과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십견은 증상이 다른 어깨 질환, 예를 들어 회전근개 파열이나 석회성, 건염 등과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병원에 방문하면 의료진은 환자의 증상과 병력을 청취한 후 다음 단계의 진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째, 신체 검사입니다. 의사는 환자의 어깨를 직접 움직여보면서 능동적 및 수동적 운동 범위를 평가합니다. 팔을 들어 올리거나 옆으로 벌리고 등 뒤로 돌리는 등 다양한 동작을 통해 통증의 정도와 어느 방향에서 움직임이 제한되는지 면밀히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십견 특유의 관절 운동 범위 제한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영상 검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X-ray 방사선 검사입니다. X-ray는 뼈의 구조를 확인하여 어깨 관절의 퇴행성 변화나 골절, 석회 침착 등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오십견 자체는 X-ray 상으로 특별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다 정밀한 진단을 위해서는 자기 공명 영상 MRI 촬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MRI는 뼈뿐만 아니라 관절낭, 인대, 힘줄 등 연부 조직의 상태를 상세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관절낭의 염증과 두꺼워짐, 유착 정도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회전근개 파열이나 기타 연부 조직 손상 여부를 감별 진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 어깨 주변 힘줄의 염증이나 부종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진단 과정을 통해 의료진은 환자의 증상이 오십견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깨 질환으로 인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오십견의 치료는 크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오십견 환자분들은 적절한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증상이 호전되고 어깨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 호전이 없거나 통증과 강직이 심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때 고려하게 됩니다. 이제 각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수술적 치료입니다. 이는 통증 완화와 관절 운동 범위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다. 통증과 염증을 줄이기 위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NSAIDS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경구 복용 약물 외에도 국소적으로 통증 부위에 붙이거나 바르는 소염 진통제도 활용됩니다. 통증이 매우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어깨, 관절낭 내에 직접 주입하여 강력한 소염 효과와 함께 통증을 빠르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 주사는 장기적으로 반복 사용 시 주변 조직을 약화시키거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물리치료는 오십견 치료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온열치료는 따뜻한 열을 이용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굳어진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초음파 치료는 심부 조직에 열을 발생시켜 염증을 줄이고 조직 재생을 돕습니다. 전기자극 치료는 저주파 전류를 이용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돕습니다. 이 외에도 전문 치료사가 직접 손을 이용하여 관절의 움직임을 개선하고 근육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도수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수 치료는 특히 굳어진 관절낭의 유착을 풀어주고 관절의 가동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치료법 중 하나는 바로 운동치료입니다. 오십견 환자에게 운동치료는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것을 넘어 어깨 관절의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운동치료는 크게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 운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굳어버린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를 회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초기에는 통증 때문에 팔을 움직이기 어렵겠지만 의료진이나 물리치료사의 지도를 받아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서서히 시작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스트레칭으로는 벽 짚고 팔 올리기 손가락으로 벽을 타고 올라가듯이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 어깨 회전 운동 팔을 접어 어깨를 축으로 원을 그리듯이 돌리는 동작, 그리고 막대기나 수건을 이용하여 팔을 앞뒤, 양옆으로 밀어 올리는 스트레칭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칭을 매일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한 동작당 1530초 정도 유지하고 10회 이상 반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통증이 줄어들고 관절 운동 범위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회복기에 접어들면 근력 강화 운동을 시작하여 약해진 어깨 주변 근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어깨 관절의 안정성을 높이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가벼운 아령이나 탄력 밴드를 이용한 운동이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어깨를 뒤로 당겨 견갑골을 모는 운동,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리는 지면거상 운동,
팔을 앞으로 들어 올리는 전면 거상 운동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잘못된 자세로 시행할 경우 오히려 어깨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올바른 자세와 강도로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집에서 스스로 하는 자가 운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치료 효과를 유지하고 더욱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꾸준한 자가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운동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비수술적 치료의 한 형태로 유착 박미술 또는 관절 수동술이라는 시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술은 수면 마취 또는 신경 마취 상태에서 숙련된 의료진이 환자의 어깨의 관절을 특정한 방향과 강도로 움직여 굳어진 관절낭의 유착을 물리적으로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비수술적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굳어진 어깨의 관절의 운동 범위를 빠르게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며 특히 강직이 심한 오십견 환자들에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술 후에는 곧바로 재활 운동을 시작하여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시술로는 관절낭 팽창술이 있습니다. 이 시술은 좁아지고 유착된 어깨 관절낭 내에 생리식 염수나 약물, 혼합액을 주입하여 관절낭을 인위적으로 팽창시키는 방법입니다. 마치 풍선에 바람을 넣듯이 관절낭을 부풀려 유착된 부위를 박리하고 관절의 공간을 확보하는 원리입니다. 이 시술 역시 관절 운동 범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유착 박리술과 마찬가지로 시술 후 꾸준한 재활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수술적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오십견은 비수술적 치료로 호전되지만 6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거나 어깨 관절의 강직이 너무 심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때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수술은 관절경화 관절막 이완술입니다. 이 수술은 어깨 부위에 1cm 미만의 작은 절개를 여러 개 만들고 이 절개 부위를 통해 초소형 카메라가 달린 관절경과 특수 기구를 삽입하여 진행됩니다. 관절경을 통해 어깨 관절 내부를 직접 들여다보면서 굳어지고 두꺼워진 관절낭을 정확하게 절개하고 유착된 부위를 박리하여 관절의 가동 범위를 회복시킵니다. 관절경 수술은 기존의 개방형 수술에 비해 최소 침습적이기 때문에 주변 조직 손상이 적고 출혈량도 적으며 수술 후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의료진의 지도하에 체계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로 유착을 풀어주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재활 운동을 통해 수술 전보다 어깨 기능을 더욱 향상시키고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십견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십견은 한번 발병하면 치료 과정이 길고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예방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올바른 자세 유지입니다. 장시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칭을 해주어 어깨와 목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앉아있을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뒤로 젖히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평소 어깨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해주어 어깨의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주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깨 관절을 앞뒤, 위아래, 좌우로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회전 운동이나 가벼운 탄성밴드를 이용한 저항 운동은 오십견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갑자기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적절한 강도로 운동해야 합니다. 셋째, 초기 치료의 중요성입니다. 어깨 통증이 느껴지면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며 방치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십견은 초기 단계 치료를 시작할수록 예후가 좋고 회복도 빠릅니다. 작은 증상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에 대처하는 것이 만성 통증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전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어깨 관절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오십견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당부드립니다. 오십견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다른 어깨 질환과 증상이 유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 진단보다는 반드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운동 치료 시 통증이 심하면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고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운동 강도나 방법을 조절해야 합니다. 통증을 참고 하는 운동은 오히려 어깨에 추가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스테로이드 주사는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미미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사용은 연골 손상, 힘줄 약화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고 사용 횟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넷째, 수술적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로 효과가 없는 경우에 고려되며 수술 후에는 반드시 꾸준하고 체계적인 재활 운동이 필요합니다. 수술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오십견은 우리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질환이지만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치료, 그리고 꾸준한 관리를 통해 충분히 극복하고
건강한 어깨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오십견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께 희망과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어깨로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